1937년 7월 2일 세계 일주를 꿈꾸던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사라졌어요. 최초의 여성 세계 일주 비행사라는 타이틀을 눈앞에 뒀었죠. 그녀는 대서양을 단독 횡단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고요. 퍼듀 대학교 항공공학 자문까지 맡았던 실력파였어요. 하지만 태평양 한가운데서 무전이 끊겨버렸죠. 구조대가 수색했지만 기체 잔해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수수께끼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부는 그녀가 일본군에 붙잡혔다고 주장해요. 스파이로 오해했거나 비밀 임무 중이었다는 설이죠. 하지만 일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또 다른 이론은 그녀가 무인도에 불시착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을 거라는 추측이죠. 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커요. 태평양의 거대한 망망대해에서 말이죠. 가장 소름 돋는 건 마지막 교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해안선을 따라 날고 있다. 이후 그녀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졌죠. 그녀의 실종은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이에른 알프스의 숨겨진 미스터리한 장소에 대해 들을 준비되셨나요? 바로 칸다하르 스키 코스인데요. 이야기는 1936년에 시작됐죠. 상상해보세요. 춥슈피체산 정상에서 열리는 월드컵 다운힐 경기를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1954년부터 아르베르크 칸다하르 레이스가 개최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회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코스들을 돌며 진행돼요. 왜 이렇게 특별한 코스들만 도는 걸까요? 칸다하르가 왜 이 엘리트 클럽에 속하게 된 걸까요? 2009년에는 칸다하르 2가 원래 코스 옆에 새로 생겼죠. 원래 코스는 칸다하르 1이 되어 수십 년간의 속도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하지만 진정한 전율은 칸다하르 2위 최대 경사에서 시작되죠. 무려 42, 6도, 92%의 경사로 곤두박질 치거든요. 이것은 월드컵 서킷 전체에서 두 번째로 가파른 경사예요.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로 가파른데 그 눈 아래에 수많은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오래된 바이에른 산에 새겨진 이 슬로프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얇고 차가운 공기를 통해 옛 챔피언들의 속삭임이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속도, 위험,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압도적인 힘. 그 깊고 얼음 같은 층 아래에 무엇이 정말로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지죠. 아르베르크 칸다하르 로테이션이 단순히 전통 때문이 아니라면요? 혹시 이 특정 코스들이 다른 숨겨진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일까요? 칸다하르는 가파르고 조용히 서서 그 비밀들을 눈 속에 깊이 묻어두고 있어요. 영국 시골에서 갑자기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만난다면요? 그게 바로 수십 년째 이어지는 빅캣 미스터리죠. 많은 사람들이 퓨마나 표범 같은 고양이과 동물을 봤다고 증언해요. 특히 팬서라고 불리는 검은 고양이과 동물들이 자주 언급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전문가들은 그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격담들이 다 착각일까요? 농담 같겠지만요. 가까운 집고양이를 멀리 있는 큰 동물로 오인한 경우가 많다네요. 하지만 믿기 힘들어도 실제로 잡힌 사례가 있긴 합니다. 유라시아 스라소니 같은 중간 크기 동물들이 간혹 발견됐죠. 진짜 소름 돋는 건 1980년 스코틀랜드에서 퓨마가 생포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동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대부분 불법적으로 키우던 이국적인 반려동물이 탈출했거나 버려진 거죠. 1976년 위험한 야생동물 법안 이후 더 많이 버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빅캣 위 번식 개체군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민속학자는 이걸 미디어 가공물이라고 불렀어요. 1970-80년대 영국 언론의 관행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미디어의 관심이 소문, 오해, 과장을 부추긴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목격담은 그저 상상 속의 존재일까요? 아니면 어둠 속에 숨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코덱스 기가스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중세책이에요. 이 거대한 책은 길이가 92cm, 거의 1m에 달하죠. 완전한 라틴어 성경인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진짜 기이한 건 바로 악마의 성경이라는 별명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전신 초상화가 한 페이지 가득 그려져 있거든요. 성스러운 성경에 이런 그림은 흔치 않잖아요. 전설에 따르면 한 수도사가 밤새 책을 완성하기 위해 악마와 계약했대요. 수도 서약을 어겨 산 채로 벽에 갇힐 위기에 처했었죠. 탈출하기 위해 밤새 가장 큰 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해서 어둠의 존재를 불러냈죠. 악마는 수도사의 영혼을 대가로 기꺼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사탄의 이미지가 담긴 거대한 책이 완성되었죠. 이 책은 13세기 초 현재 체코인 보헤미아에서 만들어졌어요. 성경 외에도 요세푸스의 작품과 고대 백과사전이 담겨 있어요. 중세 의학 논문과 지역 연대기까지 포함되어 있죠. 성스러운 글과 세속적인 글의 이런 조합은 그 시대에 매우 독특했어요. 이 책은 결국 프라하의 루돌프 2세 황실 도서관으로 옮겨졌죠. 하지만 그 여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30년 전쟁 중 도난당했거든요. 오늘날 스웨덴 국립도서관에 조용히 보관되어 있어요. 정말 악마의 손길이 닿았을까요? 아니면 강력한 전설일 뿐일까요? 고대 인도에 거대한 사라스와티 강이 흘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리그베다에서는 거대하고 신성하다고 묘사되죠. 야무나와 수트레지 강 사이에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았어요. 초기 기록들은 이 강이 바다로 흘렀다고 하지만 후기에는 작은 강이 호수로 끝난다고 해요. 강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을까요? 참 이상하죠? 사라스와티는 강이자 동시에 강력한 여신으로 숭배받았어요. 힌두교에서는 강과 야무나와 합류하는 형이상학적 존재로 여겨지고요.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이 강이 은하수를 상징한다고까지 말해요. 불멸과 천상의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표현됐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지질학적 증거가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성사진으로 고대 강바닥의 흔적들이 명확히 드러나고요. 인도 북서부 지하에서 거대한 대수층도 발견되었어요. 이는 수천 년 전 강이 흘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강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기후변화, 지각 변동, 아니면 문명의 이동 때문이었을까요?
사라스와티는 베다 문명의 요람이자 삶의 터전이었어요. 강이 사라지면서 문명도 쇠퇴했다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죠. 사라스와티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사라진 역사 그 자체인 거예요. 아직도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고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로나 한가운데 9세기 수도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곳은 단순한 수도원이 아니었죠. 4세기 초기 기독교 수도원의 흔적 위에 세워졌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기원은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요. 본격적인 건설은 9세기 카롤린거 시대에 시작됐죠. 베로나 대수도원장 파치피코와 프랑크 왕 피핀의 주도로 말이에요. 이 수도원은 베로나 역사, 특히 독일 황제와의 관계에 결정적이었어요. 지금은 성 제노 대성당의 일부가 된 수도원 탑과 회랑만 남았지만요. 클로이스터에는 4세기 초기 기독교 예배당, 성 베네딕토 예배당이 있었어요. 최근 발견 자료에 따르면 원래 북동쪽에 두 번째 탑도 있었다고 해요. 수도원 탑 옆에는 수도원장의 궁전까지 있었죠. 스칼리게리 가문이 성벽을 확장하기 전 이 지역은 성벽 바깥이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지어졌죠. 놀랍게도 이 수도원 자체가 마을의 방어선 역할을 했어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나폴레옹 시대에 완전히 파괴됐어요. 베로나의 다른 수도원들과는 다른 운명을 맞이한 거죠. 프랑스군이 물러나고 오스트리아가 들어섰을 때도 복원되지 못했어요. 다른 수도원들은 오스트리아 국유재산이 되었지만 이곳은 그러지 못했죠. 수도원 전체가 사라지고 흔적만 남은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겁니다. 과연 이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그런 운명을 맞았을까요? 전 세계 바다에 떠도는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유령선 이야기죠. 이 배는 영원히 항구에 닿을 수 없다고 전해져요.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 동인도 회사가 배경이에요. 그 당시 막강했던 네덜란드 해상력이 낳은 전설이죠.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세기 후반에 나타났대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배의 승무원들은 무트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죽은 이들에게 연락하려 한대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직후 20세기 목격담에 따르면 이 배가 유령처럼 빛을 냈다고 해요. 바다에서는 이 배를 보는 것이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어요. 항해사들은 이 배를 만나면 죽음을 예감했다고 하죠. 믿기 힘들겠지만요. 수많은 선원이 목격했다고 주장했어요. 전설 속 플라잉 더치맨은 17세기 화물선 플루이트였다고 해요. 평범한 화물선이 왜 유령선이 되었을까요? 선장의 오만함 때문이라는 설도 있어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항해를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요. 결국 그 맹세가 배를 영원히 바다에 가두게 된 거죠. 지금도 플라잉 더치맨은 깊은 바다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조선 왕릉이 왜 18곳 내 흩어져 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건 단순한 지리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이씨 가문이 조선을 다스렸죠. 그들의 무덤 40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이게 18군데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왕의 권위를 보여주고 조상을 기리기 위함이었대요. 그런데 이 무덤들 풍수지리를 기가 막히게 따랐어요. 산의 기운과 물의 흐름까지 계산해서 자리 잡았죠.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완벽한 길지를 찾으려 수십 년을 헤매기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죽고 나서도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왕의 마지막 안식처를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개성에 있는 2개의 조선 무덤은 왜 빠졌을까요? 북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유산에 등록이 안 된 거죠. 사실 이 무덤들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많아요. 각각의 왕릉에는 그 시대의 잔혹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누구도 알지 못했던 왕실의 음모가 봉인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도 그곳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친구,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 들어볼래요? 고대 로마 유물 중 도데카헤드론이라는 게 있어요. 1739년부터 지금까지 100개가 넘게 발견됐죠. 청동합금으로 만든 작고 속이 빈 물체예요. 정식이면체 모양의 12개의 오각형 면이 있어요. 각 면엔 크기 다른 둥근 구멍들이 뚫려 있죠. 이 구멍들은 안쪽 빈 공간과 연결돼요. 그리고 각 모서리엔 작은 손잡이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점이 뭔지 알아요? 이 유물들은 거의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글자나 숫자도 전혀 새겨져 있지 않죠.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용도를 몰라요. 장난감? 주사위? 아니면 점성술 도구였을까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아무도 이 물건을 만든 목적을 설명하지 못해요. 고대 로마인들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수천 년의 미스터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고대 지식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차원으로 가는 열쇠였을지도 몰라요. 뉴질랜드 해변에 거대한 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완벽한 구형이래요. 마치 외계인이 조각한 것처럼 보이죠. 이것들은 모에라키 볼더스라고 불려요. 뉴질랜드 오타고 코에코의 해변에 흩어져 있어요. 어떤 건 혼자, 어떤 건 무리를 지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 돌들은 회색의 격자상 결절이라고 해요. 진흙과 안반 속에서 만들어졌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구형이 된 걸까요? 해안 침식으로 드러났다고만 설명하죠. 하지만 이 형태는 미스터리예요. 사람들은 고대 문명의 유물이라고 속삭여요. 심지어 외계인이 남긴 흔적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 돌들이 해변에 뿌려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믿기 힘든 광경이에요. 이런 완벽한 구체가 수천 개나 자연적으로 생겼다고요? 과학은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과연 이 돌들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